학사학위 전공심화 과정에 대한 이야기를 하도록 좀 특강을 준비했는데요. 우선 제 인사부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입학처장으로 있는 김태정입니다. 반갑습니다. 우리 대학 특강의 대부분이 자격증 취득이라든가 취업과 관련된 특강에 대한 내용은 많으나 진학에 대한 특강은 없었습니다. 보시다시피 강연 주제에서 느껴지는 것처럼 낮에는 밭을 갈고 저녁에는 공부한다는 주경 야독이 생각납니다. 바쁘고 어려운 중에서도 꿋꿋이 공부함을 말하는데요. 저의 학창 시절을 생각나게 하는 강연 주제인 것 같은 느낌이 새롭습니다. 제가 오늘 모신 강사분을 처음 뵌 것은 서울시가 주관하는 청년 창업 1000 프로젝트라는 예비 창업자 선발 장소에서 심사위원 자격으로 같이 만났는데요. 만일 저나 강사 선생님이 지금의 학력이나 자리에 없었다면 이런 강연을 여러분들에게 전해주지 못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우리 대학은 취업중심대학임을 잘 알고 있으나 현재 27개의 학과 중 15개의 학과가 학사학위를 취득할 수 있는 전공심화 과정을 개설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대학 졸업 예정자들은 세 가지 구조로 나뉘어 생각할 수 있는데요. 첫째는 취업만 생각하는 사람, 둘째는 진학에 관심 있는 사람, 셋째는 취업과 더불어 진학, 그리고 창업까지 생각하는 경우입니다. 지금 제가 소개하고자 하는 강사님은 이 세 번째 부류에 해당하시는 분으로서 현재 주식회사 아톰로봇 대표이며 인덕대학교 기계설계과 전임 교수님으로 계시는 강남규 선생님을 소개합니다. 많은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오늘 이렇게 비가 이제 좀 내리는데 여러분들이 이렇게 참석해 주신다는 것은 아마 대단한 성의의 표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맞습니까? 네. 여러분들이 이런 강의를 듣는 건 아마 대한민국에서는 아마 처음일 겁니다. 왜냐하면 제가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다시 한번 제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저는 현재 아톰 로봇이라고 아톰 로봇을 만드는 그런 회사의 대표를 맡고 있고요. 여기 인덕대학교에는 지난 학기 3월달부터 겸임교수로 해서 기계설계과의 기술 경영을 공부할 수 있도록 제가 이렇게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은 굉장히 이렇게 사랑을 많이 받으시는 그런 분들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인덕대학교에서 강의를 이렇게 해주시다 하고 이렇게 저를 불러주신 것만 해도 제가 볼 때는 여러분들에 대해서 인덕대학교에서 굉장히 여러분들한테 관심을 표한다고 생각하고요. 특히 우리 입학처장님이신 김태정 우리 입학처장님께서 이렇게 저를 어떻게 인터넷에 검색을 하셨어요. 그래가지고 저희 뒷조사를 전부 다 하시고 그래서 지난 학기에 제가 이제 테크노 경영이라고 강의를 13주차 강의를 이렇게 했는데 그 동영상을 보시고 이렇게만 해달라고 그렇게 저한테 부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거를 부탁받은 게 2달 전이었습니다. 8월달에 부탁을 받아가지고 9월달에 이렇게 하기로 해서 이 11월달에 초에 이렇게 했는데요. 우리 이 자리를 만들어주신 우리 김태정 우리 입학처장님한테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이제 많은 교수님들이 와 계시는데요. 제가 이제 여러분들한테 결국은 여러분들이 20년 후에 어떤 분이 되어 있는 게 가장 여러분들한테 비전이 될까 저는 생각할 때 그렇습니다. 여기 앞에 계시는 전문가로서 프로페서 앞서간다는 그런 뜻의 교수님들한테 우리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제가 이제 강의 주제는 이겁니다. 여기 나와 있지만은 여러분들이 낮에는 일하고 밤에는 공부하는 그런 어떤 삶이 가장 좋은 삶이 되지 않을까. 왜냐? 거기에 대해서 제가 한번 이렇게 이야기를 한번 풀어보는데요. 제가 이제 강의하는
예정 시간은 4시부터 5시까지 이렇게 예정이 되어 있는데, 여러분들 가는 봐가지고 좀 더 할 수도 있고, 아니면 살짝 조금 이렇게 빨리 끝낼 수도 있습니다. 그건 뭐 여러분들 이제, 반응을 봐서 하고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가장 큰, 고민이 뭔가요? 고민. 취업. 그 다음에. 취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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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취업 말고 또 뭐가 있을까요? 여자친구? 여자친구. 그 다음에 돈. 그 다음에 학점. 그 다음에 평생 직장. 또 그 다음에 잘생긴 성적이요. 성적. 네. 고민. 고민이요. 아무거나 말해. 아무 생각. 고민이 없는 것 같습니다. 굉장히 제일 행복하신 분이고, 제가 여러분들한테 지난 학기부터 지금까지 제가 이제 강의를 하고 나서 항상 강의 평가를 받으면서 저는 학생들한테 이런 걸 봤는데 이게 뭐냐면 고민에 대해서 적어가지고 저한테 좀 제출해 주십사. 이게 여기 기계 설계과 학생들은 아마 저한테 다 이거 제출해 주셨을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제가 이제 한 300페이지 정도 이제 모아놔가지고 이렇게 보고 있는데 보면은 중요한 게 그겁니다. 첫 번째가 취업, 두 번째가 공부를 할까 말까, 그리고 세 번째가 여자관계, 그리고 남자 같은 경우 군대, 뭐 이 정도로 요약이 되는데 또 하나는 이제 여러분들이 공부를 더 한다면은 편입을 할 건가, 아니면은 심화과정을 좀 염두에 두고 공부를 할 건가, 뭐 이런 겁니다. 아마 여러분들 나이 때 저도 똑같은 그런 고민을 했고요. 제가 여러분들 나이 때는 아마 제일 꼴찌였던 것 같아요. 학교에서도 제일 꼴찌고, 제가 그 성적이 얼마나 안 좋았느냐, 얼마나 안 좋았을 것 같습니까? 여기 그 기계 설계과는 알고 있는데 제가 별명이 0.53이었습니다. 대학교 내에서 학점이 0.53이어가지고 그래가지고 누구나 그냥 저를 보면 0.53 이랬어요. 그 정도는 안 됐어요. 그때 선동열 방위율이 0.53이었거든요. 제가 어떻게 하다 보니까 0.53이었는데 그때 저는 어떤 결심을 하게 되냐면 내가 평생 공부하리라. 평생 공부해서 한 평생 공부하면 그래도 뭐가 되지 않을까? 그런 막연한 그런 기대감을 가지고 한 25년을 공부하다 보니까 지금 그래도 조금 여러분들 앞에서 이렇게 강의를 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긴 것 같습니다. 자, 한번 진행해 보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강의를 하는데 경상도 말이 좀 티가 많이 나죠? 예, 지금부터 서울말로 할까요? 왜 웃으세요? 제가 이렇게 강의하니까 참 좋지 않아요? 예, 제가 그냥 이 억양이 서울 모드를 하니까 이 개그맨이 돼버리더라고요. 그래서 서울말을 안 하고 그냥 경상도 말로 계속 하겠습니다. 저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게 진가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진짜 가짜. 예. 그러면 여기에 한 4가지 사실이 있습니다. 저에 대해서 설명해주는 1번부터 4번까지가 있는데 여기 기계 설계과는 좀 알고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기계 설계과 학생들은 가만히 있으시고 나머지한테 한번 제가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3년 동안에 제가 특허 출원을 500개 했다. 이게 가짜다. 손 한번 들어봐 주시겠어요? 네, 몇 개 냈을 것 같아요? 300개. 이야, 감사합니다. 그러면 두 번째, 10년 동안 로봇 250건 개발했다. 이게 가짜다. 예. 예, 누구 보는 사람 없으니까 그냥 손 들면 됩니다. 예, 예, 그래요. 그러면 세 번째, 1년에 출판 3번을 해봤다. 예, 그게 가짜다. 예. 그래도 다 진짜로 생각하시는가 봐요. 몇 년, 손 안 드시네요. 1년에 사업 계획수로 표창장 5개 받았다. 이게 가짜 같다. 예.
예, 알겠습니다. 한번 볼까요? 제가 특허를 3년 동안에 1,050개를 냈습니다. 안 믿어지시죠? 가짜같죠? 근데 진짜입니다. 왜냐하면 제가 이게 몇 장 정도 되냐면 A4 용지로 7,000장 정도 돼요. 7,000장. 그런데 그 추론서를 보면 추론서가 6장이 이렇게 하나의 그 추론서입니다. 그러면 7,000 나누기 6 하면 한 1,050개 됩니다. 진짜. 제가 이렇게 냈던 이유가 95년부터 98년까지 그때 제가 뭘 했냐면 회사를 다니면서 공부를 하고 있었어요. 공부를 하다 보니까 어때요? 남들은 그냥 그 일만 했는데 저는 학교를 다니다 보니까 어때요? 공부를 막 하게 돼요. 그러다 보니까 좋은 아이디어가 계속 나오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저는 그렇게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3년 안에 특허를 1,050개를 내게 되고 이걸로 공부를 또 하게 돼요. 특허 출연료 받아가지고 또 공부를 하게 되는데 여러분들한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공부를 하면은 어떤 것도 생긴다. 그런 걸 좀 나중에 설명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가 제가 로봇을 250건 개발한 거 맞습니다. 여기에 어떤 로봇인지 혹시 아십니까? 어디서 많이 본 로봇 같지 않아요? 카이스트의 큐보 로봇. 이렇게 걸어다니는 로봇 있죠? 이렇게 로봇인데, 이 로봇을 제가 이제 개발을 좀 했고요. 이러한 과정에서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언젠가 한번 기회가 온다. 그 기회를 위해서 내가 준비를 하자. 이런 걸 좀 말씀드리고 싶고, 이 로봇이 혹시 어떤 로봇일까요? 이 로봇. 예, 노래하는 로봇, 에버라고 하는데, 여자입니다. 여자 로봇이라서, 제가 옷도 같이 이렇게 맞춰서 입고 한 사진을 찍었는데, 여기 하반신은, 이렇게 움직이질 못합니다. 상반신만 움직이는데, 이게 이제 2005년도에, 이제 에버 로봇을 이렇게 노래를 하게 만들었는데, 이렇게, 정통부 장관님 모시고 했는데, 결정적으로 목이 부러져가지고 노래를 못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제가 한번 잘릴 뻔했습니다. 그런 적도 있고, 그 다음에 여기 있는 로봇은 세로피라고 생산기술연구원에서 만든 로봇인데, 거기에 팔을 제가 했고요. 이게 어디 가서 만나볼 수 있냐면, 그 과천과학관이라고 있습니다. 어린이들 이렇게 로봇들만 춤추고 하는데, 혹시 가본 적 있으세요? 과천과학관. 거기 가면 뒤에서 이렇게 분위기 잡고 이렇게 로봇, 이렇게 하고 있는 로봇이 있어요. 그 로봇을 제가 좀 개발하는데 관여했습니다. 그리고 뭐 3년 동안에 혹시 이거 수중 로봇이라고 하는데 이게 뭔가요? 이게 400강 물고기, 이투스라고 하는 게 그 하드웨어를 제가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거는 다른 거 없습니다. 남들보다는 조금 더 사서 고생했다. 남들은 그냥 편안하게 그냥 직장 가지고 있을 때 저는 그냥 어떻게든 평생 공부한 것 같아요. 뭐 어디 계속 학교에 적을 두고, 그래서 이때까지 배운 건 많은데 별로 돈은 안 됐습니다. 이때까지는. 근데 최근에 제가 이제 조금씩 이게 돈이 되는 것 같아요. 그걸 제가 말씀드릴 겁니다. 그리고 책을 3권을 냈는데,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책을 제 혼자 낸 거 아닙니다. 이거는 다른 분들하고 같이 이렇게 협업을 통해서 내보니까, 협업을 통하니까 어때요? 10명이서 만약에 책을 낸다. 그럼 한 300페이지 책을 낸다. 그럼 나는 30페이지만 맡으면 되죠. 30페이지면 A4 용지로 5장에서 7장입니다. 쉽죠? 그래서 여러분들도 리포트 하나 낸다 생각하고 친구들이 모여서 아주 특이한 그런 주제의 책을 낸다면 이게 교보문고에 가서 팔립니다. 그럼 여러분들도 저자로서 등록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전문가가 된다는 것은 책을 내보시라. 그래서 여러분들이 학위 과정을 이렇게 하고 계시잖아요. 하실 때 마음 맞는 친구끼리 한번 책 내보세요. 책 낼 때 그런 노하우를 제가 좀 나중에 기회 되면 한번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책을 저는 이제 평생 받아보지 못한 표창장을 5개를 받았습니다. 6개를 받았나요? 제가 1등을 해본 적이 없는데 제가 이런 여러분들한테 이런 강의를 하기 전에 사업 설계라는 걸 제가 이제 할 기회가 있었는데 사업 설계 이렇게 컴피티션 요즘 우리 인덕대학교도
지금 창업선도대학으로 지금 이름을 날리고 있잖아요. 서울에서 유일하게 연세대하고 여기가 창업선도대학이거든요. 전국에 15개 대학이 있는데 그 중에 2군데입니다. 제가 이러한 창업선도대학에 예전에 학생이었어요. 불과 4년 전에 제가 이 인덕대학교에 만약에 창업선도대학이 그 당시에 선정이 됐더라면 제가 여러분과 같이 학생으로서 여기 와가지고 제가 창업 교육을 받고 사업 계획서를 내가지고 전국 컴피티션 해가지고 거기서 제가 이렇게 1등을 했는데 실제로 이게 굉장히 가문의 영광이더라고요. 이게 뭐 장관상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이런 거 하나 받으면 그게 그 호적에 남습니다. 기록에. 그래서 어디에 뭐 국가과제 이런 데 지원할 때 전부 가산점으로 적용하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결국은 여러분들 지금 이제 잘 하시면 10년 후에는 그런 기회가 많으리라 저는 생각합니다. 제가 여기 이제 회사를 이렇게 다니고 있고요. 여기서 이 회사가 이게 전체가 제 회사가 아니고 여기 구석에 여러 개 창문 하나가 저 회사입니다. 예,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 고민이 이걸 겁니다. 오늘 뭐 아까 물어봤지만은 결국은 취업을 할 거냐, 학업을 계속할 거냐, 아니면 여러분들이 취업을 하는데 대기업을 갈 거냐, 중소기업을 갈 거냐, 그리고 공부를 한다면 편입을 하는 게 좋으냐, 심화 과정을 하는 게 낫느냐. 그렇죠. 제가 여러분 마음속에 쏙 들어갔죠. 전부 고개를 끄덕이는 거 보니까 아마 맞는 것 같아요. 눈빛을 보니까 저기 졸던 친구도 갑자기 눈을 떴어요. 보니까. 자, 학위를 그러면 이제 공부를 한다면 편입을 할 거냐 아니면 심화 과정을 할 거냐. 거기 그러면 왜 해야 되는 걸 먼저 알아봐야 되잖아요. 내가 왜 공부를 해야 되느냐. 이거는 그 통계 분석을 낸 겁니다. 최근 통계 분석인데, 자, 고등학교 졸업한 사람하고요. 고등학교 졸업했는데 그냥 고등학교 졸업한 게 아니고 학력이 고등학교 졸업했는데 전문가예요. 한 20년 후에 전문가가 됐어. 명장 이런 사람들 있죠. 명장 이런 사람들하고 대학교를 졸업하고 그 분야의 전문가가 된 사람하고 임금 격차를 한번 봤습니다. 봤더니 자 평균 볼까요? 93년도에는 여기 보면 고졸 전문가가 여기 보면 요렇게 두꺼운 검은색 선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 대졸 전문가가 보니까 점선입니다. 여기 점점점점점인데 자 요 사이의 평균 그 차이점을 이런 식으로 나타냈습니다. 그래서 임금 격차를 몇 퍼센트 차이가 나느냐 그걸 봤더니 어때요? 국가에서는 학력의 차이 없이 임금을 똑같이 주겠다 막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근데 실제 사회에서 보니까 이게 지금 현재 2010년 기준으로 보면 40%까지 차이가 납니다. 40% 많이 나죠. 나라에서는 여러분들 공부 많이 안 하고요. 그냥 막 이렇게 열심히 자기 분야 전문가가 되면 된다 이렇게 했는데 현실은 아니잖아요. 현실에 대해서 제가 이야기를 드리는 겁니다. 자, 그러면 한번 볼까요? 여러분들이 지금 만약에 지금 기준으로 만약에 대학원 석박사를 했을 때는 임금이 167이라면요. 여러분들이 전문 학사만 딱 받고 만약에 했을 때는 임금이 OECD보다 낮아요. 115. 이런 현실. 그러면 벌써 여기서 40% 차이 난다는 게 나오죠. 여러분들한테 오늘 그렇기 때문에 한 번 인생 태어났는데 공부는 해봐야 되죠. 그쵸? 그게 제가 오늘 주제입니다. 그걸 꼭 말씀드리고 싶고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지금 이제 예상 수명을 한번 생각해 볼게요. 이 세상이 돌아가는데 사람의 수명하고요. 이 역사가 같이 해요. 예를 들어 사람 수명이 늘어난다는 것은 어떤 의미인가? 여러분들의 미래하고 어떤 관계가 있는가? 그걸 제가 설명드릴게요. 자, 예전에 1960년도에는 예상 수명이 몇 세일까요? 몇 세? 몇 살이 사망 예상 연령이었을까요?
60, 예, 조금 더. 70, 예, 비슷합니다. 한 68세 이랬어요. 그러면 68세 때가 1960년대 평균 예상 수명이었어요. 그런데 2010년도에는 평균 예상 수명이 몇 세일까요? 2010년도. 80, 맞습니다. 지금 여러분들 부모님 나이가 65년생 뭐 이럴 겁니다. 66년생. 제가 69년생인데 70년생 기준으로 봤어요. 그 여자분들 예상 수명이 94세입니다. 남자가 91세입니다. 근데 그거는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로 돌아가신 분, 암 걸린 분 이런 분들을 다 포함한. 그런데 암하고 교통사고를 빼면요 무병장수하면 100세입니다. 그러면 예전에 68세에서 100세가 되면 32세가 더 늘어난 겁니다. 여러분들은 거의 제가 지금 여러분들보다 20년에서 25년 더 살았는데 20년 후에는 어떻게 될까? 120세입니다. 여러분들 예상 수명은 120세. 그러면 예전에 1960년도에 한 7세 이렇게 해서 죽는다면 손자를 봐야 되잖아요. 손자를 보는 게 60세에 본다고 합시다. 그러면 결혼을 몇 세에 자녀들한테 결혼을 시켜야 될까요? 자녀를 30세 이전에 결혼을 시켜야지 그 친구가 어때요? 손자를 낳으면은 그죠? 난 60세고 그 자녀는 30세가 되고 30세 터울이 되니까 세대간에 그러면 30세에 결혼을 하면 애를 놓지 않습니까? 그죠? 아기를 놓고 근데 그 아기가 또 30살 후에는 어떻습니까? 내가 또 이제 그 손자가 어떻습니까? 30세가 되고 내 자식이 60세가 되고 이런 식으로 간다는 거죠. 그러면 그때는 어떤 30세 이전에 무조건 결혼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26세에서 결혼 정년기가 한 30세 그 사이입니다. 그러면 30세 이전에 결혼하려면 얼마나 바빴겠어요? 왜 바쁠까요? 군대 3년, 지금은 군대 1.5년이죠. 1년 반인데 그때 3년이었어요. 그러다 대학교 4년 다녀야 돼요. 그럼 벌써 졸업하면 26, 27돼요. 그럼 직장에 들어가고 2, 3년 있다가 결혼해야 되는 거예요. 그때는 어떤 상황이었느냐. 그냥 고등학교까지만 나와도 잘 나왔다가 하는 그런 시절이었어요. 대학교는 몇 명밖에 안 나가는 그런 진학을 안 하는 그런 시절이었기 때문에 어느 고등학교를 나왔느냐가 굉장히 중요했어요. 경기고등학교, 서울대학교 나오면 짱이었어요. 그런데 2012년도, 지금 2013년도 어떻습니까? 어때요? 자, 볼까요? 2013년도에는 지금 2010년도 기준으로 보면 여러분들이 25세 요 정도인데 지금 주 연령이 보면 30대에서 60대 여사예요. 자, 여사인데 평균 연령이 한 30에서 40이 늘어남으로 해가지고 그러면 90세면은 손자를 몇 세에 보면 좋을까요? 한 80이나 70 봐도 괜찮잖아요. 한 80으로 봅시다. 80세에 내가 80세에 손자를 본다. 그럼 결혼은 언제 시키면 좋을까요? 100세 기준으로 보면. 결혼은 40에 해도 자식이 40에 결혼해도 손자 놓으면 돼요. 그 손자가 또 40살 후니까 자식이 80이 되면 손자가 40이 되면 또 결혼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예전에 26세에서 30세가 지금은 40세예요. 40세하고 맞먹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 나이가 22살? 23? 그 정도면 결혼이 어떤 의미인지 아십니까? 결혼. 여기 결혼이 어떤 의미입니까? 여기 미남이라서 이렇게 제가 자꾸 이야기를 살아가는 사람의 같이 사는 거예요. 같이 사는 거. 맞습니다. 그 결혼은 같이 사는 거예요. 좋아서 죽지 못해 사는 거예요. 그런데 나중에 좋아서 살다가 나중에 그 창살 없는 감옥이 되는 겁니다. 어떤 의미냐? 그 가족이 생긴다는 거는 공부를 포기하는 거하고 좀 비슷한 겁니다.
그 당시 옛날에 1960년대에는 결혼을 하면 가족을 부양해서 이세를 빨리 놓고 빨리 노후 보장해서 그래서 은퇴해서 한 10년 빨리 여행도 다니고 막 이러다가 죽는 겁니다. 대부분이 그랬어요. 그런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지금은 25, 26 되면 40까지는 결혼을 안 해도 돼요. 왜? 40까지 살다가 그때 결혼해가 애 놓으면 내가 80세 때도 나는 생생할 거예요. 그때도 일을 하고 있을 거예요. 한번 볼까요? 자, 여러분이 2010년에서 2060년으로 하면 50년 후에 보니까 어때요? 그때는 예상 수명이 120세. 120. 그러면 7, 80대가 연애하고요. 제일 생생한 나이 7, 80대. 그때 막 사랑 싸움하고요. 그래. 할머니가 애 낳았다는 그런 이제 70세에 막 애 낳는다는 이야기도 나왔고요. 왜냐하면 그때는 이게 주 연령이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그때도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일을 하고 있고 그러면 40 그 사이까지는 뭘 하느냐? 여러분들이 15년에서 20년을 뭘 해도 할 수가 있는 나이입니다. 박사학위 여러분이 지금 이제 전문 학사에서 2년 하면은 학사학위가 나요. 그리고 석사 2년, 그리고 박사 4년, 8년 만에 박사학위 받으면요. 그리고 어때요? 직장생활 충분히 할 수 있어요. 한 7, 8년 하면 40대. 그러면 그때 전문가로서 여기에 교수님들, 여러분들이 또 이상형은 제가 볼 때는 지금은 부정할지 모르지만 여러분들이 직장 다니고 하면 교수님이 제일 좋은 하나의 그 모델이 될 겁니다. 그럼 여기에서가 여러분들이 이렇게 강의를 하는 그런 어떤 위치에 있을 겁니다. 자, 여러분들이 이러한 그 나이가 지금은 2010년도에는 예상 수명이 어떻습니까? 100세인데 40년 후에는 120세 막 이렇습니다. 그러면 예전에 60이나 70대 때는 1960년도에는 어때요? 그냥 그때는 그냥 은퇴 55세나 60세 하면 어때요? 그냥 10년 동안 그냥 할아버지 역할을 하는 거야. 그냥 내가 공부도 안 하고 그냥 막 죽을 준비하는 거예요. 여행 빨리 다녀오고 손자 빨리 보고 결혼 빨리 시키고 그겁니다. 그런데 지금은 안 그래요. 지금은 60세가요. 신체 연령이 40세하고 같아요. 40대. 그러면 여러분들은 지금부터 공부해도 늦지 않다. 그걸 제가 꼭 이야기 드리고요. 또 한 가지. 제가 남들하고 좀 다른 삶을 살아왔어요. 제 친구들이 전부 그때 공부 열심히 해가 20대 때 성공해가지고 검사, 판사, 변호사, 의사 됐을 때 저는 어떻게 생각했느냐. 난 평생 공부하고 건강관리 잘해가지고 이 친구들보다 20년이나 30년 더 살겠다. 그래서 나는 10년을 더 늦게 가겠다. 그래서 그런 생각하니까 마음이 편하더라고. 그래서 결혼도 좀 늦게 하고 그 친구들은 빨리 할 때 저는 늦게 하고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마음이 편해요. 남들이 9시 출근할 때 나는 9시 반에 출근하겠다. 그러면 러시아를 피해가지고 갈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 인생에 있어가지고 2, 3년, 5년은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하나 말씀드릴게요. 예를 들어가지고 저하고 같이 지금 박사과정 공부하시는 분이 지금 이제 강의를 나가십니다. 창업 쪽 강의를 나가시는데 이분이 어떤 분이냐면 군대를 갔어요. 군대를 왜 갔냐? 고등학교 졸업하고 공부하기 싫어가지고 한 2년 정도를 재수하니 삼수까지 했어요. 근데 떨어졌어. 그래서 군대를 갔어요. 군대를 가가지고 거기서 군대를 가니까 어때요? 공부를 하고 싶은 거야. 그래서 거기서 공부를 계속한 거예요. 그래서 학사학위, 그다음 석사를 방송통신대로 해가 졸업을 했어요. 그러니까 40에 돼가지고 제대로 한 거예요. 제대로 해가지고 20년이라는 기간을 근무를 하면 군대에서는 연금이 나옵니다. 1년에 10만 원씩 해가지고 20년 이상 되면 200만 원 이상이 나와요. 40이 되니까 쌩쌩하잖아요. 그때부터 박사학위를 공부해가지고 지금 45인데 어떻습니까? 대학교에 강의를 해요. 그런 방법도 있다.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기 싫으면 군대 가세요. 그래서 말뚝을 박아. 그러니까 열심히 해도 된다는 걸 제가 경우를 좀 말씀드립니다.